중앙아시아 순방 세 번째이자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어제 6월 13일 목요일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 3개국 중에 마지막 기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였습니다. 공항에는 아리포프 총리, 사이도프 외교장관, 우무르자코프 타슈켄트 시장이 환영을 나왔습니다.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윤 대통령 부부는 양기 우즈베키스탄 공원 안에 있는 독립기념비에 헌화하였습니다. 양기는 우즈벡 언어로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한 우즈벡 혁신 미래 세대와의 대화 그리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들 두 일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6월 14일 금요일 오전 영빈관 본관 앞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축하하는 공식 환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데 이어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미르지오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나뉘어 진행된 정상회담은 총 1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졌고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계기에 총 47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되었고 이 중에 17건이 양 정상 임석하에 정상회담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양 정상 임석하에 산업, 교통, 금융, 핵심 광물, 에너지, 개발협력, 농업, 문화 분야 등을 망라한 여러 MOU 그리고 약정이 체결되었고 이 중 17건이 정상 앞에서 체결된 것입니다. 이어서 두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 성명에도 서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과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은 영빈관 본관 앞 화단에서 기념 식수를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심은 바로 옆 자리에 전나무를 식수하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은 한 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에 첫 삽을 뜬 것을 축하하면서 양국 관계가 밝은 미래로 힘차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두 정상이 함께 테크노파크를 방문한 뒤 연이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테크노파크는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이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9년에 설립한 곳으로 가전제품의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와서 조립하고 생산한 곳입니다. 오늘 저녁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미르지오예프 대통령 부부가 오페라 뮤지컬에서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빈 만찬에는 양국 정상 내외를 비롯하여 양국 기업인들을 포함한 주요 인사 7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귀국길에 오르는 내일 윤 대통령 부부는 미르지오예프 대통령 부부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이자 실크로드의 심장인 사마르칸트를 함께 방문하고 그곳에서 친교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사마르칸트 주지사를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역임한 바 있는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이 사마르칸트 일정 전체를 동행하면서 주요 4대 유적지인 아프로시압 박물관, 레기스탄 광장, 지베자의 묘, 울루그벡 천문대를 직접 윤 대통령 부부에게 소개하고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아프로시압 박물관에는 7세기경 고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조우관을 쓴 2명의 사신이 등장하는 벽화가 있는데 양정상 부부가 이 벽화를 관람하면서 약 1400년에 걸친 양국 친선의 역사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미르지오예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오찬을 끝으로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오늘 이루어진 우즈베키스탄과의 국빈 정상회담 성과를 간략하게 3가지 정도 포인트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2019년에 맺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가꾸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 가장 풍부한 노동력,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이 살고 있어 우리와의 유대감이 돈독한 만큼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과 청년 사업가들이 두루 교류하면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경제, 산업, 개발 협력에서 외교와 국방, 그리고 사회, 문화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꾸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부분 성과입니다. 앞선 두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교역 투자, 핵심 광물 공급망, 인프라, 과학기술 혁신, 기후 대응, 그리고 교육과 인력 양성 분야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대규모 수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이번에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기로 함으로써 한국형 고속철이 세계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지역 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지역 난방 시스템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우즈베키스탄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2차 전지 소재인 몰리브덴과 반도체 소재인 텅스텐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이 치르치크시에서 공동 운영 중인 희소 금속 센터 내 시험 생산동을 이번에 가동하기 시작하여 희소 금속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은 양국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아래와 같은 7가지 분야에서 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개발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첫째가 핵심 광물, 두 번째가 반도체, 세 번째가 화학 분야, 네 번째가 기계 분야, 다섯 번째가 스마트팜 분야, 여섯 번째가 도시 인프라 분야, 그리고 일곱 번째가 친환경 에너지 분야, 이렇게 적시를 해왔습니다. 우리도 범부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기로 하였고, 이런 분야에서 양국이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 사슬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보 부문의 성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3년에 중앙아시아 5개국 간 비핵지대 조약을 제안하였고 2006년에 마침내 이를 체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우즈베키스탄은 반핵 기조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핵 보유 국가들에게 평화 보장 약속을 선제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영내 평화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 북한이 우리 천안함을 폭침시켰을 때 우즈베키스탄 내 북한 대사관을 폐쇄하는 등 우리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서 우즈베키스탄은 북한이 추가적인 안보 위협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끝으로 양 정상은 국방 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범위를 사이버 안보, 대테러, 그리고 초국경 범죄 대응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3국 순방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의 전략적 의미를 세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 세 나라와 신뢰 관계를 다진 순방이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특히 충분한 시간 동안 매우 깊은 친교 스킨십을 가짐으로써 이들 중앙아 국가들의 최고 지도부와 인간적인 교감 그리고 양 정부 간의 협력에 대한 믿음을 각인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나라 각각 그런 차원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하나씩 남겼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최고 지도자는 우리 정상을 못내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마지막까지의 배웅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정상은 공식 회담과 정상회담 피날레를 정성스럽게 준비한 합동 문화 공연 공동 관람으로 장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즈벡 정상은 아마도 내일 대통령 부부의 직접 사마르칸트 동행과 역사 탐방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친구끼리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와 대한민국은 수천 년 동안 역사, 문화, 언어의 뿌리에서 비롯된 이런 공감대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도 강력하게 의기투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 짚자면 중장기적 협력 관계를 디자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들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에너지와 광물 개발 그리고 인프라 건설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기본적인 자원, 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친환경 녹색 기술과 접목시키면서 원자력까지 접목시켜서 기후 대응에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맞물려 산업, 행정, 교육 일체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단계의 협력 기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들 3국 정상들과 우리는 교육, 훈련, 연수에 있어서 장기적인 인적 훈련과 교류 프로그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마음껏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도록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미래까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의 의미를 짚자면 진정한 글로벌 중추 외교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고 이것을 매개로 해서 중앙아시아 이웃 친구들과 영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촉진하는 파트너십을 구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지난 70여 년 동안 현대 외교사에서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국, 중앙아시아 모든 지역을 상대로 다자 회의를 주최해 본 나라는 미국과 중국 단 두 나라뿐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신흥 전략 지역으로서 특히 작년에 와서야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각각 9월과 5월에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그 첫 회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각종 전쟁과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는 이 중앙아 지역이 자원 부국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동서양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중앙아시아가 한국에 호감을 갖고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도록 우리의 하드파워 그리고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접목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 무대를 확장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와 협력할 우군 네트워크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일자리 그리고 국부를 계속 확대하고 창출해 나가는 경제안보 외교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